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 1이라도 있다라고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해외에서 알 수 없는 대치동 수학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있으면 물론 입시에 신경을 쓰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등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요, 수학 교과 과정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수능이 기존에서는요, 미적2와 기하와 확통이요,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라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을 안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됐다가요, 이번에는요, 확통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능을 쳐야 되고요, 미적2와 기하가 아예 수능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적2랑 기하가 완전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학을 쉽게 준비하고 해피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을 안 본다 뿐이지 고등학교 내신에서요, 이것을 상대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내가 정시고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공부를 안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다 내신 과목으로 와서 상대평가가 그 대학교의 입시 결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수능에선 보진 않지만 내신 평가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세 개 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과나 의치대를 목표를 하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좀 소홀히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내신으로 내려와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공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학업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신이 강화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5등급이 1등급이 상위 10%니까 10% 안에만 들면 되겠네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등급이 5등급으로 나오면 동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1등급을 벗어나면 바로 좋은 대학교로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9등급보다 지금 5등급제에서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더 간절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엔 선택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들은요, 내신에서 A, B, C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해서 그냥 90점 넘으면 다 A를 점수를 주고 기본적으로 주던 내신 점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절대평가가 모두 사라지고 다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1등급 안에 꼭 들어야 괜찮은 대학교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급이 5개로 좀 느슨해졌지만 그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간절함, 그러니까 내신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해외에 있는 학생들, 뭐 재외국민 전형 포함이겠죠, 중간에 만약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내신 경쟁의 강화가 이미 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적응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등학교 과정의 트렌드라면 초등 과정에서의 트렌드는요, 이게 비슷해요. 경쟁이 심해졌다는 건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등 문제들이 이제 단순 연산에서 추론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로 바뀌어요. 그 말은 즉 서술형 평가스러운 문제들이 조금씩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 서술형 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서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등 교과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실은 초등 교과는 어려워져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인 내신으로 이어지는 심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팩트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학교 때 괜찮은 내신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초등학교 때 준비를 얼마큼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역산을 해서 자사고나 영재고나 과고를 목표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예를 들면 중등 과정을 꼭 들어가야 되고 고등 과정을 이때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룰들이 있거든요. 그런 룰들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교과를 더 어릴 적에 빠르고 심하게 하는 경향들이 강화되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초등 입시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점점 초등교과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수학 경시 대회입니다. 비교적 쉬운 HME, 이게 해법 수학 학력 평가거든요. 혹은 KMA, 한국 수학 학력 평가들을 먼저 봐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KMC, 한국 수학 경시 대회를 나가거나 성대 경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심화 수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KMO,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그 테크트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경시를 가지고 입시하는 이 경향은 많이 줄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결국 좋은 내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선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학 경시 대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학교 수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서술형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서술형 평가 문제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딜레마는 뭐냐면 이 친구가 답은 맞았는데 풀이 때문에 점수가 깎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10점, 빵점 이런 게 아니라 10점, 9점, 8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무조건 A인 줄 알았는데 1, 2점이 모자라서 B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익힘책까지 모두 다 공부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형 중심의 평가는요, 고교 학점제에서 아예 방향성 중 하나가 논서술형 강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를 내는 트렌드는 줄어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교육 선생님들, 실제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요,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서술형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술형 풀이가 길어질 만한 문제를 내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서술형 풀이로 평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나누려면 서술형 풀이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선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다 보면 결국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된대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여야 서술형 풀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10점, 9점, 8점 이렇게 풀이에 따라서 등급별로 점수를 차등화하기 위해서 서술형 평가를 냈는데 본인들이 내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 의외로 10점, 빵점, 10점,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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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서술형 평가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입시 트렌드는 제가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 1이라도 있다라고 하신다면 내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경쟁을 뚫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문제집 센, 준심화 문제, A급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처럼 심화 문제 이런 문제집들을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돌고 돌아 나는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 학생들처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신 경쟁이 심화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면 그 내신에서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돌아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돌고 돌아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충분한 고통을 가지고 수학 체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변화된 입시 이야기를 듣고 수학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 고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